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석상에서 통일교를 겨냥한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에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것은 통일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검토해보라. 그러면서 실행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총장님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드디어 통일교하고 전쟁을 한판 벌이는 겁니까? 제가 CBS 방송 나가가지고 예. 아니 통일교라고 해도 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많은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네. 충분히 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기독교이고 네. 통일교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이단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맞지만 네. 어쨌든 각 이 5천만 국민들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특정 종교를 뭐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교를 하나 뭐 거의 뭐 없애겠다라는 식의 발상과 취지로 말을 한다라는 게 종교재단을 해산. 음. 이게 정확한 이제 워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통일교인지 뭐 신천지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이제 통일교 예. 이런 그 사례가 있는데 예. 이게 결국 정교 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니까 자꾸 정치 쪽으로 침범하는 종교를 어쨌든 근절하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요. 예. 곳곳마다 늘 보수 정권과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네. 진보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도 함구했었던 그런 단체였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왜 도대체 기준이 여러 개의 잣대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게 통일교든 신천지든 뭐 3개 종단이든 간에 각자의 종교에서 낼 수 있는 어떤 그 고유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일 거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일 텐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서스럼없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 정권한테 좀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말을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없애겠다는 전 협박과 같다고 좀 보거든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를 겨냥한 듯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통일교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그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한학자 총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 후원금을 준 것 아니냐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저께 보도에도 나왔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에게 300만 원,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300만 원, 이광재 강원지사에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한테 후원금 보낸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후속 보도로 민주당한테 나왔다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소도 안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조사도 합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기소는커녕 수사를 합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그 기소장을 보니 네. 국민의힘 쪽에 돈 준 것만 적혀 있고 민주당 돈 준 거는 다 빠져 있더라. 네. 몰라서 뺀 겁니까? 알고서도 뺀 겁니까? 민주당 정권 때는 안 했을까? 저는 그냥 이건 그 제 추론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통일교 이퀄 국민의힘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 프레임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근데 평생에 통일교인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명 만나봤거든요. 아, 예, 예. 딱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통일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 2010년인가 그때쯤에 그 통일교에서 예.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는 그 교인이 예. 19,000명 정도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정도가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볼 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특검이
통일교인 500만 명의 명단을 갖고 와가지고 예.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과 다 대조를 해보니까 뭐 10만 명이 비슷한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진짜 그 500만 명 명단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네. 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공소장에는 2,300명이에요. 공소장에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교 이퀄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네. 그것도 이제 해산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걸 하려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낙인을 찍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걸 이제 구별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가령 어떤 종교인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네. 그 종교인을 처벌하는 것, 범법 종교인을 처벌하는 것과 종교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전혀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죄형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위법한 일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네. 그 조항에 따라서 그 법 조항에 따라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가령 통일교회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갖다 줬다는 세계본부장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한학자 총재가 했다면 한 총재. 여기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지 재단을 해산시켜 버립니까?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사람한테 다 그 개인적으로 다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게 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법이 없는데 왕명이다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데 이거 해산을 검토해봐라. 일본도 했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까? 검토한 다음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 예?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 이거는 간단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그 항소 그거 억지로 하지 말아라 뭐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저는 실행할 거라고 다음 주 가능성이 있다고. 화요일이든 다음 주 화요일이든 관련 부처에서는 이렇게 종교재단 해산에 관한 계획이 마련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봐라 국민의힘이 통일교 편이잖아. 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에 넣고 하는 거죠 지금. 국회 앞에서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통일교인 출신의 민주당 기초의원이 네. 계세요. 예. 그분이 가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항상 하시거든요. 예. 선글라스를 끼고 통일교인이라는 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이 부의장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 통일교에 대해서 약간 두둔하시는 듯한 그 문구에 피켓을 들고 종교 가입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종교 탄압을 그만하라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소속이에요. 본인이 뻔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피켓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더라고요. 왜 자기 당 내에서 있었던 이 통일교 소속 내지는 통일교에 가입했었던 사람들의 그 자유 의사들은 네. 외면하고 마치 뭔가 국민의힘 다른 정당의 통일교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불순한 것처럼 여기죠. 전 그 두 개의 잣대가 이상해요. 진보 정권들이 한창 남북 협력 뭐 하고 했을 때 그때 알지 않습니까? 문선명 그 총재가 북한 가가지고 거기 굉장히 도와주는 일 많이 했어요. 네. 무슨 뭐 자동차 모두 만들고.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정치에 개입한 건가요? 그럼 그건 민주당 편인가요? 통일교가? 그리고 성남 FC에서 이 통일교 재단의 그 일화천마 축구단을 예. 인수했던 것이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 이거? 시장은 통일교에 적극적으로 예. 뭐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구나. 예. 너 통일교와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건가? 네. 그건 절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아니에요. 일부 종교인 내지는 일부 종교의 일탈과 해당 종교의 어떤 고유의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는 게 예.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건강한 관점이지. 네. 한 명 들어갔는데 그 한 명이 문제 일으켰다고 전부 다 그 정당 내지는 그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받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민주당 전부 다 해산시킬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고백할 게 있는데요. 어제 휴대폰에서 네. 이제 긴급 속보가 뜨지 않습니까? 제목만 한 줄 보이는 속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한자로 이 해놓고 종교 재단 해산 검토 이렇게 쌍따옴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 긴급 체포 지시 내렸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것도 좀 포함했다고 봐요. 이른바 본인들이 계속해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예.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나 뭐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예. 이렇게 뭉뚱거려가지고 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종교라고 하면서 네. 그런 지시를 전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꼭 통일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정광훈 목사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곳이라면 예. 이번에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아. 근데 어떠한 종교를 끼워도 사실 뭐 맞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권에서 봤을 때 우리 정권의 비판적인 종교 그것이 뭐 3대 종단뿐만 아니라 이단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산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맞죠. 우리가 너무 통일교에 국한해서만 보면 안 된다. 놓치는 것이다. 그거는. 위원장님, 네. 종교만 정치에 개입하느냐의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치도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각종 종교 행사에 혹시라도 뒤질서라 참석을 하잖아요. 네. 네. 같이 가서 합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의 종교 개입. 아니 대통령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가령 뭐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본사 앞 전부 다 우르르 다 가서 그 축하하고 이러는 것도 그건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가지 말게 법을 만들까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한번- 저희는 그런 걸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네, 뭐 네. 좋은 날이니 네. 가서 다 축하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 내가 기독교인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네. 예, 불교 행사에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로 뭐 옛날에 청불회라고 그래서 왜 청와대에 있는 불교 신자에 내가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독교 행사에 갈 수 있는 거고 예. 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주 너그럽고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 왔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딱 지시를 내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 또 조찬 기대에 가면은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옥죄는 저는 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기독교 그 단체들이 구국 기도회도 하고 네. 또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집회도 한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많이 있죠. 네네. 네. 이 소년보 목사님 그 세이브 코리아도 이제 그런 거를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위축되는 거죠. 아. 이걸 하다가 잘못하면 해산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불법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게 결국 이렇게 해서 그 실제 해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겁주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위축시켜 버리고 못하게 하고 약화시키고 그런 그 계산도 저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아주 큰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 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네. 진짜 말씀이 좋으신 분이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재명 시장일 때 2009년에 선거 때 잠깐 분당 우리 교회 갔다가 네. 아주 훗날 저는 뭐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모신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예. 발언하신 거예요. 네. 그때 확인해 보니까 예. 2009년 선거 때 몇 번 가고 한 번도 안 가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적시켰습니다. 교적에서 제명했다. 네, 그리고 그 기자들이 분당 우리 관계자들한테 우리 교회 관계자들한테 문자로 물어보니까 네. 정식 집사 아닙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 분리 원칙도 위반도 문제지만 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그 종교 분리 원칙 위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바로 몸소 실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주님 모신다고 했지만 몇 번 나가지도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그리고 제적도 당했고 분당 우리 교회 관계자한테 정식 집사 아니라는 확인까지 받았으면 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과거에 자신의 이력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그러니까 정당법에 보면요 설령 이 통일교에서 교인들한테 좀 가입해라라고 뭐 권유를 했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게 불법이냐 이건 저는 논쟁의 소지가 많다고 맞아요. 봐요. 정당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입을 시켰을 때이거든요. 네. 근데 통일교인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억지로 했다.
이랬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어떻게 밝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이게 무슨 전당대회든 뭐든 하면은 어떤 뭐 종교 어떤 영역에서든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특히 당원과 통일교도들은 단체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결혼식도 2,000쌍, 4,000쌍이 함께 결혼식을 하는데 네, 네. 정당 가입 정도야. 물론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강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 결혼식도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의 뜻으로 결혼식에 지금 온 거야 아니면 강제로 와서 서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오늘. 그거를 뭐 설령 권유를 해가지고 입당을 뭐 2,000명, 2,300명인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 자체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재판 가서 따져봐야 될 일인데 게다가 종교재단을 그걸로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런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 어제 했던 말 오늘 뽕을 좀 뽑지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야 된다 이랬어요. 네, 네. 내란의 어둠. 저는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워딩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온 일은 빛의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드디어 빛과 어둠으로 나누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빛의 혁명의 전사고 반대 진영은 어둠의 자식들. 이게 신종 프레임 아닌가요? 신종은 아니고 예. 이게 아주 오래된 프레임이다. 역사적으로 예. 항상 좌파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정의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절대적 정의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수단은 정당화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거거든요. 해방정부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잖아요, 불의. 예. 그건 불의는 척결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법이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원래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때 이제 언론 노조에 있었던 후배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던 게 정의가 법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정의라 생각하더라도 법은 지키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다라는 그 정의는 자신들의 정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예. 근데 이제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죠. 자기 빛이니까 나머지는 어둠인데 김광희 선배도 어둠이고요. 저도 명백한 어둠이고 저분도 어둠이잖아요. 아니 저는요. 네.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빛과 어둠을 나눈 분은 창조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얘기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네. 이 사람이 크리에이터 창세기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종교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세상을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으로 나누는 건 천사와 사탄을 나눌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면요. 예. 김일성 주체 사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예컨대 민주당이나 지금 정권이 뭐 거기랑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근원까지 올라가다 보면 네. 주체 사상의 골격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네. 그 원리가 교리가 똑같아요. 다만 맨 위에 하나님만 주체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김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모친이 독실한 기독교인 강반석 권사라는 분이고 네. 그 속에서 배워온 거예요, 김일성이.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간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양상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호준석 위원장님은 조선닷컴의 절찬리의 글을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글을 지금이라도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 민주화 운동 기념 이렇게 되는 순간 성역이 되잖아요. 네, 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면 안 되는 아마 이거 특별법 만들면 계엄이 내란인가라는 질문 던지면 그것도 징역 5년 5.18 특별법에 따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삿된 말을 짓거리는 자는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이 좌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해요. 곳곳에 막 기념물 같은 거 만들고 네. 기념공원 만들고 뭐 기념관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박제하는 거죠. 다 나중에 이제 바꾸지 못하게.
국회에도 가보면은 저는 이게 국회 가 있다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 초대 의장이 누구냐? 네. 재헌의회 초대 의장은 이승만 의장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회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했었던 분들이 다 우파예요. 근데 그 흔적은 없어요. 알 수 없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일제 시대에 무슨 의정원인가요? 그 입법기구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네. 이제 그 초대 의장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그 기념물 같은 거 엄청나게 있어요. 네. 근데 이쪽 흔적은 아예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할 수 없게끔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고 저는 그런 이제 이것도 이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맞아요. 예. 그 예산이 또 집행이 돼야 맞아요. 되거든요. 뭔가를 만들려면 이제 또 거기 이제 업자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위원회 만들어야 예. 되고 업자 들어야 되고 사업을 벌일 거 아니에요. 저 기념관 만들어 놓으면 기념 관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계속 이제 영구적으로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가 결합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